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박여원을 찾았습니다. 박여원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박성훈 원장님을 만나 뵙고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우선 많은 분들이 박여원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여원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박여원은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현병이라든지 또는 조울증,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좀 격리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박여원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954년에 당시에 전쟁 고아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975년 들었으면서 아마 그 선친께서 이 박여원을 정신장애들을 위한 그런 곳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과 쪽으로 이것을 바꾼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과 어떤 의논은 안 하셨나요?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 75년 12월 29일 날 정식으로 정신장애인 보호시설로 그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미 설립을 했고, 제가 76년 말에 이제 공무원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저히 아버님한테 이렇게 맡겨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계획이 있다 하시더라도 1년만 좀 이렇게 좀 해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시설 설립하고 바로 또 폐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도 있고, 아버님도 또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궁직에 있던 사촌 형님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자문도 받고 해서 조금씩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좀 수탁료라고 해서 얘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의 보조는 유일하게 부식비가 현금으로 나왔는데, 이제 쌀, 보리는 현물로 나오고 130원이 나왔어요, 하루에. 1인당. 아무리 70년 중반이긴 하지만 하루에 130원 가지고 이렇게 연명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그때 당시로도 라면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 시절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제가 여기 있는 게 훨씬 좀 좋았던지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아니면 같이 나가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붙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걸 좀 신장시키면서 말 그대로 복지 사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복지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많이 보였고,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딱 1년만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놓고 나의 갈 길을 가겠다 하신 게 이제 45년이 됐습니다. 그 45년이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그래도 선친의 말씀대로 내가 이 길로 오길 잘했구나, 어떤 그 보람을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물론 세상에서 알아주고 그런 것 떠나서, 제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남편을 여기다 모셔놓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분들이 저한테 자기는 한 사람을 감당 못해서 우리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수백 명 인원이, 직원 수는 적은데 인원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대처 방안이 그때는 적정한 대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몰렸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처럼 시설이 많지도 않고. 예. 뭐 잠깐의 후회는 있었지만 또 마음을 다지고 고쳐 먹고 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손을 뗀다고 내 개인의 어떤 좋은 뭐 앞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분들에 대한 누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네. 뭐 또- 후회는 짧고 네. 보람이 워낙 많으시니까 어떤 신앙심의 발로로 인한 소명감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28일 정도의 그 코호트 격리 기간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처한 기관이 돼버렸어요. 대응 백서까지도 펼쳐내신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훌륭히 치러내실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아주 암흑과 같은 뭐 그런 기분이었고 방송 매체에서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가지고 거의 수시로 우리를 촬영하고 있고 그때 저도 이제 자가격리 있는 입장이었는데 TV만 틀면 그냥 우리 박 의원이 계속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힘들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집단 시설에서 이렇게 빨리 확진자가 끊어진 적이 이제 없었다. 잘 대처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관할 보건소도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당시 뭐 코호트 격리라는 뭐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출근했다가 그날 근무한 그 사람들이 전부 코호트 격리로 들어갔었죠. 그 확진자가 그 남자 생활관 한 층에서만 계속 그 나왔던 상황인데 그 세 사람의 사회복지사들이 그곳에서 28일 동안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바꿔줘 보려고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자기네들은 그나마 그동안에 이렇게 어떤 노하우가 좀 쌓이게 되고 우리 새로 직원들이 오면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그냥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렇게 참 눈물겹도록 고마웠죠. 그래도 잘 대처했다고 경기도 지사께서 기관 표창도 해주고 대통령 표창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그 지나고 나니까 칭찬을 받고 또 그 많은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촬영했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설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분들도 계시고 또 생활인들 또 뭐 유관기관도 많이 도와주셨겠죠.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것을 끝내기 위한 것에 가장 큰 힘이 됐다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을까요? 조리사분들이 6명 중에 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됐는데 제가 인생을 그렇게 나쁘게 살지를 않았는지 거의 한 4, 5천만 원의 후원금이 답지가 됐어요. 평소에 없던 그런 후원금이 삼시세끼를 도시락으로 그 무렵에 지역사회 도의원이나 등등의 많은 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그게 그래도 가장 크게 도움받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전국에 한 60여 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도 전부 어떻게 좀 배부가 돼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요? 그렇죠. 그러려고 저희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와 같은 정신요양시설과 이런 집단시설들이 저희의 경험을 참고해서 잘 대처하고 대응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확진자 시설이 된 걸 창피하지 말고 네네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서 이걸 배포해놓고 이걸 만들어 놓고 또 걸리면 어떡하냐는 또 그런 노력도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받아서 다들 너무 고마웠다고. 맞습니다. 많은 시설에서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서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내셨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좋은 쪽으로 평가도 받지만 박예원 힘내라. 네네.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주 팽팽한 줄 알아라. 뭐 이런 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와서 보면 다 약이 되고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박예원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설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거의 매년 받으셨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까요? 비결이 또 따로 있으신지. 모든 시설의 평가 준비를 잘 함으로써 시설이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봅니다. 근데 뭐 통상 한 6위, 10%, 그러니까 60개 시설, 그러니까 뭐 10% 정도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줘요. 저희는 늘 소위 등수로 5, 6개 안에 들어서 항상 그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좀 갖게도 되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을 또 세워가고 네. 우리나라 정신요양시설을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정신요양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윤일규 의원실에서 그걸 발의를 했군요. 준비를 했는데 그 비서관이 의사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제가 국회에 찾아가서 우리 협회 임원들하고 찾아가서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이번 기회에 없애질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국회의사당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에 와도 상관없다. 뭐 우리 직원들이야 힘들어하겠지만 일단 우리 비서관님은 현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한 6시까지 여러 사람들 같이 이렇게 와서 우리 생활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쭉 다 들러봤어요. 안 들러본 거 없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괜히 왔다. 자기가 여기 안 왔으면 이 시설을 없애는 국회 그 발의 이런 거 같은 이걸 다 아무 거리낌 없이 했을 텐데 여기 와서 생각이 또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정신 이런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인권 측면에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학대를 하고 어떤 매스컴에 나오는 소위 옛날에 뭐 기도원이라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서 요양시설 이꼬르 기도원이다. 이런 거에서 아직 벗어나 있지 못한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운영해 오면서 사실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게 펼치기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은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인데요. 아직도 저희의 바람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국가는 보조기관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모든 예산은 보조금이에요. 지원금으로 바꿔달라는 복지 쪽에서 그 요구를 수십 년 전부터 해오지만 아직도 국가는 보조기관으로 보조금이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군요. 어떤 국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민간이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한테 와서 자주 해주시지만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죠. 국가는 보조기관이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 못하는 건 법인에서 감당해라. 그렇다고 뭐 법인이
수익 사업을 그렇죠.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정기적인 수입원이 네, 될 수 네, 있는 네. 그런 것도 없고 영리단체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또 우선? 저희 마음대로 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한테 주어지지 맞습니다. 않는데 법인화됐기 때문에. 예. 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제 직원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채용하지 못해서 네, 네, 네. 이게 좋은 서비스를 우리 생활인분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그게 결국은 다 예산 문제죠. 네,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변함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자원봉사자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와서 봉사를 하려면 어떤 그 특수한 교육을 좀 받아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봉사, 뭐 청소라든지 네네. 또는 말벗 같이 뭐 대화도 좀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이제 같이 함께 성경 공부도 뭐 그런 건 뭐 크게 어떤 자격이나 자질 뭐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데 좀 전문적인 또 봉사가 그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뭐 에어로빅을 맞습니다.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재능 소양- 기부를 하는 예, 거네요. 예, 재능 맞습니다. 기부를 재능을 통해서 기부한 그런 이루어질 형태. 수가 있겠군요. 원장님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죠. 많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래서 네. 앞으로 노인 정신 뭐 요양시설과 같은 뭐 그런 시설을 설립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생활인 분들이 많이 생활하던 곳에 이제 인원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 가지고 병원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독실도 있고 예, 2인실 예. 이렇게 3인실 나누고 그래서 생활인들의 그 실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좀 더 좀 향상시키는 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네.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상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각종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신경정신계통에 어느 부분에 해당될지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형태의 장애인들에게도 저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예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 저희들을 오히려 편리하게 해주는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저희가 그 치료받을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늘려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박예원을 찾아서 우리 박성원 원장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얘기를 가지고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